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로그인 기능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명령어를 새로 입력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명령어를 새로 만드는 위치가 더 이상 앱이 아니겠죠? 앱에서는 명령어를 판단하지 않고 있어요. 점점 여기는 건드릴 게 따로 없고 이제 바로 멤버 컨트롤러로 가면 됩니다. 왜냐면 지금 만들려고 하는 기능이 멤버 관련 기능이니까. 자, 저는 여기다가 케이스를 하나 추가할 거고요. 키워드를 로그인이라고 넣고 두 로그인이라는 메서드를 실행하게끔 하겠습니다. 얘는 당연히 현재 없기 때문에 만들어 줘야겠죠? create 메서드 해주고요. 위치를 조인의 밑으로 내려줄게요. 이쪽으로. 자, 이제 이 두 로그인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우리가 바꿔주면 되는데 우리 이거 안 바꿨었군요. 지금 보니까 두 액션이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이제 두 조인 이런 메서드들, 이런 기능들은 더 이상 퍼블릭일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냐면 이 컨트롤러 안에서 호출하고 있으니까. 그쵸? 이것도 다 한번 바꿔주죠. 두 액션 말고 라이트도 프라이빗, 그다음에 리스트도 프라이빗, 디테일도 프라이빗, 노디파이도 딜리트도 다 프라이빗으로. 얘는 호출하는 시점이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퍼블릭 그냥 두고요. 자, 그러면 마저 이어서 가볼게요. 자, 일단 로그인 기능을 들어오게 되면 가장 먼저 입력을 좀 받아야 됩니다. id 그리고 string 해서 로그인 id 에다가 sc.next line 이걸 통해 입력을 받겠죠. 자, 이제 한 번에 갈 수 있는 건 좀 한 번에 갈게요. 공백 검증 당연히 해야 됩니다. 로그인에서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을 때 그냥 넘겨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트림 그냥 바로 붙여줄게요. 그리고 트림은 붙이되 일단 반복문 안에 가두는 거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만들어 주고요. 자, 그리고 입력받은 값을 가지고 멤버스를 순회해 봐야 된다고 했어요. 멤버스를 순회하기 위해서 백업할 수 있는 변수 하나 미리 좀 만들 거고요. 얘한테 널 넣어 놓은 다음에 바로 순회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멤버 이름이 겹칠 거니까 여기를 일단 found 멤버라고 바꿔놓고, 아니다, 얘는 그냥 두고요. 여기다가 이걸 쓰죠. 자, 순회를 합니다. 그러면 조건으로 따져봐야죠. M이 갖고 있는 로그인 아이디 얘랑 내가 입력한 로그인 아이디랑 같냐 물어봐야 돼요. 같으면 밖에 지역 변수로 만들어 놓은 멤버 이 친구한테 현재 M을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는 브레이크로 반복문을 탈출하게끔 해주고요. 이제 여기서 일단 아이디가 존재하지 않는다를 찾아볼 겁니다. 저는 지금 비밀번호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아이디 가지고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면 우리가 이 순회하는 과정에서 멤버를 찾아서 백업을 해두면요, 이 멤버는 현재 내가 입력한 아이디랑 일치하는 회원 정보죠. 그럼 그 회원 정보 안에 비밀번호가 들어있을 거잖아요. 내가 입력한 비밀번호는 저 멤버 객체가 갖고 있는 비밀번호랑 비교해도 결국 똑같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이디 가지고만 일단 비교를 하고요. 여기서 만약에 멤버가 널이면 어떤 경우에요? 아이디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겠죠? 우리가 입력한 아이디가 s 이런 거 하나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리턴으로 메서드를 종료시켜 버릴 겁니다. 자, 여기를 뚫고 내려왔다면 아이디는 있는 경우겠네요. 지금 우리가 입력한 아이디로 일치하는 회원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멤버가 들고 있는 로그인 패스워드랑 내가 위에서 입력한 로그인 패스워드랑 일치하는지 또 봐야죠. 일치하면 문제없이 로그인이 성공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미리 막아줘야 될 건 부정의 의미. 그래서 false 비교를 할 거고, 틀린 경우니까 비밀번호를 확인해 달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얘도 메서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조건을 둘 다 뚫고 내려왔다면 정상적으로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일 거니까 그때는 멤버가 제가 여기에 안 넣었군요. 위에는 잘했고요. 여기서 멤버가 갖고 있는 네임, 자, 이렇게. 그럼 일단 지금 당장 기능은 만들었어요. 테스트를 바로 한번 해보죠. 당연히 지금 회원이 없습니다. 조인부터 해야 돼요. 자, 하나 만들어 놓고 멤버 로그인을 하겠다. 테스트 입력. 비밀번호가 틀리면 비밀번호를 확인해. 그리고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갔죠? 다시 로그인. 아이디가 틀리면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다. 다시 제대로 공백도 한번 검증해볼까요? 우리 공백 체크 안 했죠? 공백 체크는 좀 이따 하고 다시 해볼게요. 실제로 있는 회원으로 로그인을 한다면 환영합니다. 진짜로 로그인이 성공한 건 아니에요. 그냥 문구만 보여주고 끝났는데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 디테일을 좀 잡아가 보도록 하죠. 공백 검증에 대한 부분, while문 true, 그리고 이 안에다가 아이디 입력받는 부분 올려주고, 당연히 이거 바깥에서 써야 되니까 여기서 재할당 받는 작업 해줘야겠죠? 그리고 내가 입력한 로그인 아이디의 길이가 0과 같다면 그때는 아이디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continue.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하면 막아야 되니까. 자, 그리고 비밀번호 쪽도 똑같죠? 방식은 같습니다. 일단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브레이크를 안 썼군요. 여기다가 똑같이 검증하는 거죠. 이거를 가져와서 넣어주고, 로그인 아이디가 아니라 패스워드의 랭스가 0이라면 비밀번호를 이렇게. 자, 완벽하게 비슷한 결이에요. 공백 검증하고 그 다음에 이 과정을 통해 처리하고 문제 없겠죠? 이 무한반복에서는 공백에 대한 검증만 하고 있습니다. 자, 멤버 로그인을 하는데 공백 넘어갈 수 없어요. 띄어쓰기도 당연히 안 되고요. 지금 당연히 회원이 없기 때문에 안 되고, 이것도 로그인을 하려고 해도 존재하지 않는다. 잘 테스트를 했고, 자, 이제 진짜로 로그인된 정보에 대해서 기억을 할 건데 그 전에 이거 좀 뺄게요. 순회하는 로직 딱 보면 그동안 해왔던 거를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메소드로 분리하는 과정 뺄 겁니다. 자, 저는 얘를 잘라내게 하고 여기다가 get member by login id 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인자는 로그인 아이디 필요하겠죠?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얘를 뭐 위에다가 되겠다. 이렇게 놓고요. 아까 잘라내기 했던 내용을 이쪽으로 가져와서 여기
백업하는 거 의미 없고, 그래서 리턴을 M 하면 되는데 이름은 이제 겹치지 않을 거니까 멤버라고 바꿔줄게요. 다시 사실상 아티클에서 했던 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 로그인 아이디 가지고서 멤버 찾아가지고 갖고 오는 작업, 그것만 하면 됩니다. 똑같죠? 그럼 여기서 얘가 실행이 될 때 이거 가지고 갔다가 비교하고 찾아서 이 자리에 널 혹은 해당 멤버를 남겨줄 거니까. 자, 근데 자 보세요. 얘를 만들고 났더니 얘랑 유사하죠? 뭐가 유사해요? 얘네 둘은 지금 리턴만 달라요. 불린 타입으로 리턴을 할 것이냐 아니면 멤버를 리턴할 것이냐 그것만 다르고요. 로직은 똑같지 않나요? 순회하고 아이디 가지고 찾고. 얘는 로그인 아이디 중복 체크를 하기 위한 애였고 얘는 멤버를 찾아내기 위한 애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그러면 만들고 보니 똑같네? 이거 쓰지 말고 얘 쓰면 되나? 돼요? 안 될 것까지는 없는데 얘를 좀 많이 뜯어 고쳐야 돼요. 얘를 뜯어 고치면 중복 체크 부분이 또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얘로는 안 돼요. 그러면은 얘를 살리고 그럼 얘를 죽이자. 얘를 썼던 곳에서 얘를 쓰자. 돼요? 얘는 돼요. 올라가서 이거 대신에 저 getMember by 로그인 아이디라는 거 써서 멤버값 받아온 거 가지고 검증하면 돼요. 근데 그게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왜 그런 거냐면 똑같은 로직을 하고는 있지만 얘는 멤버를 주고요. 얘는 불린을 줘요. 객체죠. 불린 타입보다 당연히 사이즈가 크겠죠. 아이디 중복 체크하는데 객체까지 와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럼 강사가 하는 말은 결국 이거랑 이거랑 따로 있는 게 낫다란 얘기네? 네, 맞아요. 나아요. 두 개가 따로 있는 게 나은데 지금 얘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너무 중복되고 있죠. 이건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저는 이만큼을 없애버릴 거고요. 이 자리에서 얘를 호출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 거예요. 잠깐만. 반대가 돼야 되겠네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쓰던 상황이 중복됐어? 라고 물어보고 중복됐어 라고 하면 중복된 경우여야 하니까 얘가 널이 아닌 경우가 맞겠죠? 전 이렇게 쓸 겁니다. 이러면 로직에 대한 중복은 제거를 한 거예요. 자, 지금 이 작업을 굳이 이렇게 한 이유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를 또 설명드리기 위해서인데 우리가 기능 구현을 할 때 로직 부분을 메서드화 하는 작업을 했어요. 근데 메서드화를 하다 보니 메서드들끼리 로직이 겹친다. 지금 현재 우리 이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겹치는 로직을 메서드 호출로 처리한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메서드를 만들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는데 이런 로직을 메서드화하는 작업은 목적은 단지 이것 때문이었는데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겨서 그럼 로직을 두 번 쓰는 거는 메서드로 분리하기 큰 의미가 없겠네 가 돼버리니까 만들어 놓은 메서드를 그냥 활용한 겁니다. 여기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우리가 필요에 의해 메서드를 만들어서 어떠한 로직을 메서드가 담당하게끔 해주는데 이 로직 자체가 메서드를 또 빼다 보니까 겹칠 수 있어요. 당연히 겹칠 수 있어요. 근데 의미가 분명히 다르고 이걸 완벽하게 하나로 통일해서 쓰기에는 곤란한 상황일 때는 해당 로직을 담당하는 메서드를 다른 데서 호출하면 돼요. 지금 만약에 이 상태로 바꾼 게 아니라 얘가 갖고 있던 로직을 이쪽으로 옮겼다면
그러니까 지금 반대 상황이 됐다면 가능해요? 안 되죠. 여기서는 true 아니면 false 줄 건데 이거 가지고 멤버 어떻게 찾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지금 당장은 당연히 하기가 어려운 작업이지만 이제 제가 이런 걸 알려드렸고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저랑 같이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제 슬슬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모습이 결국 웹 환경을 구축했을 때는 더 다양해질 거거든요. 실제로 더 많이 활용을 하게 될 거고. 자, 그 연습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럼 일단 로그인 기능 자체는 만들었어요. 여기서 얘가 알아서 잘 처리를 할 것이고 문제없이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코드만 가지고서는 완벽한 로그인이 될 수가 없는 게 자, 로그인을 했습니다. 또 해요. 지금 회원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냥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다른 회원이라고 할지라도 어차피 로그인이 가능하겠죠? 왜냐? 실제로 로그인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우린 저장한 적이 없어요. 저장을 해서 그 값을 가지고 로그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검증을 해야만 이런 중복 로그인도 막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로그아웃 기능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상태로는 진짜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되지 않은 반쪽짜리 로그인이다. 자, 그러면 데이터를 저장해야 하는 시점은 언제예요? 우리가 로그인을 완료했을 때 성공하면 지금 현재 로그인한 회원에 대한 정보를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만 해요. 그런 상태인데 그게 그 시점이 우리 코드상에서 어디죠? 로그인을 성공하는 시점? 이 if문 중괄호 닫힌 거 밑에죠. 메시지를 보여주기 전에 하나, 메시지를 보여준 후에 하나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저장일 뿐이니까. 근데 어쨌든 얘보다는 밑으로 내려와야만 해요. 왜냐면 로그인이 안 된 경우를 걸러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어떠한 변수 하나를 가지고 값을 저장시킬 건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제가 지금 지역 변수로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변수에다가 로그인이 가능한 회원 객체가 갖고 있는 아이디를 넘겼어요. 자, 저장했나요? 저장이 된 걸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왜냐? 얘도 지역 변수니까. 이거 메시지 보여주고 여기서 끝나면 얘도 같이 죽을 거잖아요. 진짜로 저장이 안 된 거죠. 그렇다라는 건 지역 변수로 만들면 안 되고 위에서 전역 변수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로그아웃 메서드에서도 얘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로그인에서도 확인이 가능할 것이고 조인에서도 확인이 가능할 것이에요. 조인에서는 왜 확인해야 돼요? 로그인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두 조인할 때 회원가입은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는 못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짜 UI를 가진 이런 웹 환경에서 로그인을 했다라고 치면 지금 현재 로그인 안 한 상태에서는 로그인 버튼이 있고요. 회원가입 버튼 있죠? 이렇게 있는데 로그인을 하면 이제 그 어디에도 회원가입 버튼이나 로그인 버튼은 없는 거죠. 근데 우린 이런 화면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냥 명령어를 입력했을 때 내가 로그인을 한 상태인데 또 로그인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로그아웃 하고 이용해라. 로그인을 한 상태인데 두 조인을 하려고 한다. 로그아웃 하고 이용해라.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겠죠? 그걸 위해서 자, 그러면 전역 변수에다가 제가 아까는 인트로 그냥 예시를 들었는데 이번엔 그냥 멤버를 그냥 저장하도록 하죠. 로그인 대 멤버 하나 만들어 주고요. 얘도 여기서 초기화를 한번 해줄게요.
처음에는 당연히 널이 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실제로 로그인 기능이 완료가 되면, 성공을 하면 여기서 저기에 있는 전역 변수인 이 친구를 데려다 놓고 여기다가 현재 로그인 가능한 회원의 객체를 연결시킨다. 그럼 얘는 전역 변수니까 로그인 메서드가 종료가 돼도 로그인을 정상적으로 했다면 멤버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가 됐겠네요. 그렇죠? 이제 이걸 가지고 로그인의 상단에서 검증을 한번 할 거예요. 얘가 지금 로그인을 해야 되니까 널이 아니면 검증합니다. 그럼 두 로그인 메서드 실행되자마자 일단 이거부터 보겠죠. 얘가 실행됐는데 얘가 널이 아니래요. 그럼 누군가 이미 로그인을 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로그인 못하게 막아줘야죠. 로그아웃 후 이용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는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갈 의미가 없으니까 끝내버리고요. 자, 이거랑 똑같은 거, 로그아웃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거, 회원가입 위로 올라가서 여기다가도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지금 이런 거 하기 전에 여기서 걸렸으면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최상단으로 위치를 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랑 완벽하게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아직 만들진 않았지만 두 로그아웃 같은 거 만든다면 반대로 검증하면 되겠죠? 이번에 널일 때 로그인하고 이용해라. 로그아웃 상태인데도 로그아웃을 할 수 있게끔 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값을 저장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로그아웃은 너무 간단하니까 그냥 바로 같이 할게요. 일단 여기서 케이스 하나 추가할 거고 로그아웃이라고 넣어줄게요. 메서드 이름도 로그아웃. 없으니까 만들어주면 되고요. 얘도 밑으로 좀 내려주겠습니다. 두 로그인의 밑에다가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검증을 하는데 이 반대만 되면 될 거고 멘트도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이런 개념으로 자, 그러면 이걸 통과하고 내려왔다면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일 거니까 진짜로 로그아웃을 시켜야죠. 자, 로그아웃을 시킨다라고 하는 건 저장해뒀던 현재 로그인되어 있는 회원의 정보를 없애야 돼요. 우리가 this.logined member 이 친구가 갖고 있는 값을 널로 다시 바꾼다. 그리고 나서 멘트 하나 보여주면 되겠네요. 로그아웃 되었습니다. 이런 거. 로그아웃이라는 애는 이런 식으로 이 역할을 하는 게 전부예요. 로그인을 했을 때 회원의 정보를 기억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로그인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를 판단할 수 있는 건데 그 기억된 정보를 없애는 게 로그아웃의 목적이니까. 그럼 테스트를 좀 해보죠. 우리가 멤버 조인 테스트 만들어 놓고 하나 더 가입할게요. 아이고, 네, 해야겠다. 자, 이러고 로그인을 합니다. 일단 여기서 로그아웃 먼저 해볼까요? 지금 로그아웃 상태니까 로그인부터 하고 와. 로그인을 해줄게요. 환영합니다 했어요. 여기서 로그인 또 하려고 하면 로그아웃부터 하고 와. 여기서 조인하려고 하면 로그아웃부터 하고 와. 여기서 로그아웃을 하면 로그아웃 되었습니다. 진짜 로그아웃이 잘 됐는지 확인해 보려면 로그아웃을 해보든가 아니면 로그인을 해보면 되겠죠? 문제가 없네요. 이제 중복 로그인 안 되고요. 진짜 한 타이밍에 한 명의 회원만 로그인이 가능하고요. 기능에 문제가 없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자꾸 테스트할 때 회원 데이터를 그 테스트로 만들어 놓은 게 없어가지고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 만들어 줄게요. 여기다가
이거 밑으로 내려갑시다. 우리가 아티클 컨트롤러도 아마 맨 밑에 있을 텐데, 맨 밑에 있네요. 이거 그냥 복사해 갖고 올게요. 이렇게. 자, 얘는 퍼블릭이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것도 앱에서 호출할 거니까. 자, 이름을 make test 이름을 좀 바꿔줄까요? 좀 더 명확하게. 아니다. 이거 이름 그냥 똑같이 가죠. 어차피 똑같이 가도 서로 다른 클래스에 있어서 상관없어요. 그럼 같이 가겠습니다. 여기는 멤버스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new 아티클이 아니라 new 멤버. 그리고 last 아티클 아이디가 아니라 last 멤버 아이디죠. 그리고 제목 내용 이런 게 아니라 테스트 1 비밀번호도 이걸로. 그리고 하나 더 줘야 돼요. 네임 줘야죠. 네임은 유저 1. 이, 3 이렇게. 그럼 테스트 데이터 끝났죠? 테스트용 게시물이 아니라 테스트용 회원 데이터가 생성되었습니다. 이런 거 보여주면 될 거고. 자, 그리고 이제 호출을 해야 되는데 앱에 가서 아티클 컨트롤러가 아니라 멤버 컨트롤러한테 make 테스트 데이터 해줘. 서로 다른 클래스에 존재하는 메서드이기 때문에 이름이 겹쳐도 전혀 상관이 없고요. 자, 테스트를 해볼까요? 얘도 잘 나오네요. 실행이 잘 됐다는 얘기고요. 바로 한번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테스트 1과 테스트 1 이런 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잘 되죠? 자, 당연히 우리가 지금 라스트 멤버 아이디를 그냥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 때에도. 그래서 여기는 그냥 0인 채로 시작을 하는 게 맞고,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은 개념이에요. 거의 기능의 결이 똑같아요. 아티클 라이트를 하는 거랑 멤버 조인을 하는 거는 입력받는 정보나 처리하는 로직상에서 약간씩 다르긴 한데 거의 결은 똑같아요. 해야 되는 일은 결국 데이터베이스 들어가면 인설트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건 임포트를 아직 안 정리해줘서 그런 거니까 임포트 정리 한번 해주고.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make 테스트 데이터 겹치죠. 그럼 서로 다른 컨트롤러, 서로 다른 클래스에서 똑같은 이름으로 메서드를 두 개 만든 거나, 우리 지금 이 아티클 컨트롤러랑 멤버 컨트롤러 두 개를 어우를 수 있는 상위가 하나 있어요. 컨트롤러라고. 걔가 하나 만들어 놓고 오버라이딩 하는 거랑 누가 더 좋은 거예요? 오버라이딩이 좋죠. 왜냐면 오버라이딩을 하면 새로운 메서드를 만든다의 개념이 아니니까. 물려받은 걸 재정의한다의 의미니까. 그럼 우리가 효율을 땡기기 위해서는 저것도 하나 여기다가 만들어주면 좋겠네요. 이렇게. 지금 이것만 했는데 알아서 됐어요. 오버라이딩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런 것도 붙여줄 겁니다. 안 붙여도 상관은 없지만 붙여주면 우리의 의도가 좀 더 명확해지는 거니까. 이렇게. 그럼 또 하나의 중복을 제거했네요. 개발하면서 최적화까지 같이. 그러니까 내가 고려할 수 있는 부분에 최적화는 하면서 하면 좋고, 만약에 지금 당장 고려하기 힘든 거라면 만들어 놓고 다시 분석하면서 최적화하면 되고, 이런 느낌.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하나 또 저장을 해볼까요? 아까 컨트롤러에서 멈췄죠? 그러면
두 로그인과 두 로그 아웃과 그 다음에 로그인 체크. 자, 수업 페이지에 올려드렸고, 이거 다음에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 그동안 이 작업 안 했었는데 얘 한번 빼보죠. 지금 제가 블록 씌워 있는 거 이제 로그인 검증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로그인드 멤버라고 하는 애가 값을 가지고 있거나 없거나를 따져서 로그인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이런 거 따지는 건데, 이 부분을 메서드로 하나 빼주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is logined 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호출해 놓고요. 지금 이거 의미를 대충 보자면 로그인 했어? 라는 의미겠죠? 로그인 했어? 라고 물어봤는데 응 했어 이러면 지금 두 조인 상태에서 문제가 있는 게 맞네요? 그럼 이 자리에 true를 남겨주면 문제가 없겠네요? 그렇죠? 로그아웃을 하고 이용을 해야 되니까 응 나 로그인 했어 라고 하면 그래? 그럼 너 로그아웃부터 하고 와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얘를 없으니까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얘는 밑으로 좀 옮겨 줄게요. 여기다가 자, 그럼 여기 이제 리턴을 우리가 정해줘야 되는데 이 자리에 true를 남기기 위해서는 이걸 쓰기 전에 있던 조건이 필요하겠죠. 로그인드 멤버라고 하는 애가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데 라는 걸 따져보고 그 값에 맞는 결과를 돌려줘야 되는 거니까. 자, 이 메서드에서 제가 리턴을 this.logined member 얘가 널이 아니면 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로그인을 한 경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로그인을 했다면 로그인드 멤버에는 값이 들어있겠죠. 그럼 이 조건은 어떻게 돼요? 맞는 말이 되겠죠? 값이 있다는 얘기는 널이 아니라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물어봅니다. 로그인 했어? 물어봤는데 여기가 true가 남는다. 응 했어. 맞죠? 그러면 로그인 했어? 물어봤는데 이게 이 결과 자체가 거짓이다. false가 남는다. 응 아니야 안 했어. 맞죠? 그런 의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조인의 상황에서는 로그인 했어? 응 했어. 그럼 로그아웃하고 와 하는 거고, 두 로그인의 경우에서도 로그인 했어? 물어보는데 응 했어. 로그아웃하고 와. 그럼 이제 로그아웃의 경우에서는 로그인 했어? 물어봤는데 아니 안 했어 라고 대답을 했을 때 로그인 하고 와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자,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앞에다 느낌표를 붙여도 되겠죠. 당연히 반전의 의미니까 그건 취향 따라 골라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이 부분 메서드로 분리하는 거, 이게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게 이렇게 분리를 해도 결국에 이 if가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달라지는 건 없어요 딱히. 이걸 왜 뺐냐면 우리가 이제 이 친구를 이 메서드 안에서 검증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는 좀 변화를 줄 겁니다. 또 실질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로그인을 안 했는데 회원가입을 눌렀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화면이 없다라는 조건 하에서 상황을 맞춰 나가고 있는 건데 제가 로그인을 누르고 들어가면 여기서 알려주는 거예요. 너 지금 이미 로그인 했잖아. 로그아웃부터 하고 와. 지금 우리가 짠 코드는 이런 상황이에요. 기능을 들어갔을 때 얘가 판단하고 돌리는 상황. 근데 사실상 얘를 누르기 전에
얘를 누르기 전에, 누르려고 할 때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 로그인 이미 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거 못해. 여기 들어가서 대답할 게 아니라 여기를 들어오기 전에 말을 해줘야 돼요. 로그인 검증은 원래 그래요. 자, 그럼 우리 코드에서 이거 지금 당장 하진 않을 건데요. 이걸로 검증을 하고 있는 이 상황, 두 조인 안으로 들어와야 검증하고 돌려보내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 여기로 들어오기 전에, 얘까지 오기 전에, 이 안으로 오기 전에 이러한 검증을 해버릴 것이다. 자, 어제 말씀드렸던 그림 다시 생각해보면 이 앱이라고 하는 녀석이 은행에서 이제 청원경찰분들 역할을 한다고 했죠? 통장 만들 거예요 했는데 신분증 가져왔어요? 아니요? 나가. 지금 우리 상황. 나 글 쓸 거예요 했는데 로그인 했어? 아니요? 나가. 해야죠. 그럼 누가 해요 지금? 로그인 검증을? 얘가 하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또 변경이 될 거예요. 앱단에서, 앱이라고 하는 클래스 단에서 로그인 검증을 한다는 얘기는 로그인을 안 한 경우에 내가 뭐 글쓰기를 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컨트롤러까지 넘어올 필요조차도 없는 거니까 그걸 여기서 앞에서 먼저 잘라내겠다. 이런 거죠. 중국집에 들어가서 닭도리탕 주세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느낌. 자, 일단은 이렇게 하고 내일 할 거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리면서 오늘은 마치죠. 오늘 많이 했습니다. 자, 이제 로그인 기능도 만들었고 로그아웃도 만들었으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회원 정보를 기억하고 있기도 하고 로그인을 하면 로그인을 정상적으로 잘 만들었잖아요. 로그인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제 글 쓸 때 로그인을 해야만 하고 글을 썼으면 누가 썼는지에 대한 정보를 저장한다. 당연히 해줘야겠죠? 작성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자라는 얘기예요. 로그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가능합니다. 작성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나면 리스트나 디테일에서 작성자의 정보를 작성자가 누군지 같이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또 수정, 삭제 쪽에서 권한 체크도 가능하겠죠. 누가 썼는지가 있을 거니까. 내일은 이런 것들 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런 기능들 추가로 몇 개 더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앱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로그인 판단할 수 있게 변경하는 거 이런 것도 진행을 할 거고요. 하나하나 또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일단 이걸 또 공유해드리고 자, 수업 페이지에 올라갔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를 꽤나 많이 진행을 해서 구성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기능들도 꽤나 많이 만들어 놨는데 이게 왜 이 표시가 떠 있지? 잘 올라갔네요. 자, 꽤나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하는 날은 며칠 안 남았고요. 며칠만 더 하고 이제 서비스 DAO 이런 구성까지 좀 맞춰보고 나서 바로 이제 DBMS 영역 들어갈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관련해서 기본적인 거 살짝 배울 거고 그거 배운 거 활용해서 실제로 이제 아티클스나 멤버스가 아니라 이런 리스트가 아니라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을 수 있게끔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뭐가 좋아지냐면 데이터의 영속성이 생기는 거예요. 얘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끌 때마다 데이터가 사라져요. 다시 킬 때마다. 근데 데이터베이스랑 연결을 해놓으면 우리가 지우지 않는 이상 안 사라져요. 그러면은 지금 단계보다는 조금 더 발전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DBMS 하고 이제 영속성을 가진 채로 또 한 번 이런 아티클 매니저를 만들어 볼 거고요. 뭐 며칠 안 남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한 3, 4일 정도는 하긴 할 겁니다. 아예 뭐 내일 갑자기 끝나고 이러진 않아요. 할 거 좀 남긴 했어요. 더 빨리 끝날 수도 있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